오늘은 이제 화토공수라고 하는 게 이제 타로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가 이제 이 불화자잖아요. 여기 이제 완제예요. 원래 이제 완전 막대기란 뜻이에요. 막대기. 막대기란 뜻인데 요거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걸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각별지 오각별 이렇게 되는 이걸 펜터클이라고 해요. 펜터클. 펜터클. 그래서 물질을 의미해요. 물질. 영어에서 이 펜타란 말 자체가 오를 의미해요. 우리가 미국의 국방석을 펜타곤이라고 하는데 이 펜타곤이 미 국방석인데 왜 펜타곤이냐면 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양 이렇게. 그게 펜타곤이에요. 펜타곤이. 그래서 이제 그거고 공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칼이죠. 칼, 검. 우리가 썰드라고 그러죠. 썰드. 그래서 이건 이성을 상징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수는 이제 컵이죠. 컵. 이거는 마음, 감정 이런 것을 의미한다. 뭐 했긴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을 했고요. 자, 이 시간에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활동공수가 이거다는 건 다 제가 했는데 간단히 정리한 거고, 그러면 화는 어떤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토는 어떤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까? 그 다음에 칼은 어떤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까? 그 다음에 컵은 어떤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까? 이걸 하고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그걸 다 한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카드에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마이너 카드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코트 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코트는 이제 궁전 뭐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가 있고, 기사. 그 다음에 이제 시종이라고 해서 시종.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왕은 당연히 킹인 거 다 아시겠죠? 킹. 그렇죠? 여왕은 퀸이겠죠? 기사가 나이트예요. K로 시작돼요. 나이트. 그리고 시종을 뭐라고 하냐면 페이지라고 해요. 페이지가 이제 그 시종이라고 해서 들어보셔서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 걸 이제 시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카드는 일단 활동공수를 한 다음에 1번부터 14번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11번부터 14번이거든요. 11번부터 14번. 그러니까 이 각각의 카드가 1번부터 14번 있는데, 이걸 이제 그 마이너 카드는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면, 이제 1번이면 화토공수 1번, 그다음 2번이면 화토공수 2번 이렇게 이제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야 좀 더 좀 보완적인 어떤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오늘은 빨리 하면 3번까지를 아니면 4번까지 뭐 이건 해봐야 아니까 한 4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 8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 12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까지 하고 이제 뭐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아마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최대한 핵심적인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적었죠? 다 아니, 적고 있잖아요. 적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 할 얘기가 이거 학생이 좀 많아가지고 3번까지밖에 안 되는데. 예, 하세요. 열심히 할게요. 보이시죠? 입장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 일단 4번까지는 각각을 이렇게 이제 해놓으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번은 에이스로 시작되는 것을 찾으면 돼요. 이제 화토공수에서 1번이라고 따로 이렇게 나오진 않고 아마 에이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다 썼어? 카드에. 그게 처음에는 여기 뭐죠? 남 선생님이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역전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이스 오브 컵이라고 써 있잖아요. 에이스 오브 컵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이게 이제 있어요. 하여튼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이제 지우고 화토공수에 대해서 특성을 조금 알고 이제 그 다음에 마이너 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글쎄 다 맞췄어. 뭐라고 맞춰야 돼? 자, 화토공수 보세요. 자, 일단 화토공수는 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제 화부터 2장 빼고요? 뭐라? 22장은 이제 메이저는 끝났잖아요. 이제 마이너 지금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자, 이제 마이너 들어가는데 그 전에 화토공수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토공수를 좀 설명을 드리고 마이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뭘 맞추잖아요. 좀 내게. 아니, 그러니까 1, 2, 3, 4를 제가 오늘 한다고 했으니 그건 좀 따도 돼요.
일단 지금은 쉬는 시간에 하세요. 지금 쉬는 시간에 맞춰도 되니까. 자, 일단 화통사에서 화는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 이걸 좀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각각 이제 플러스 요인은 뭐냐면 일단 화니까 따뜻하고 풍요로워요. 그렇겠죠? 어렵지 않죠. 불이 옆에 있어봐야 따뜻하고 풍요롭지. 그리고 온화하고 열정적이에요.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 불 생각하세요. 불 열정적이야. 그리고 불로 뭘 구워 먹고 뭐 어쩌고 하잖아요. 창조. 이 인간이 동물과 차이점이 뭐냐면 인간이 동물과 차이점이 말을 한다. 그렇죠? 말하는 게 차이점. 두 번째가 뭐냐? 구워 먹는다. 맞나요? 네. 여러분 막 호랑이가 뭐 무슨 그 뭡니까 잡아가지고 구워서 막 먹는다 이런 거 봤어요? 그거 없죠. 인간만 이렇게 구워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구워 먹으면서 이제 동물들과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불이기 때문에 불은 막 연기가 가잖아요. 우리 옛날 봉화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달, 전파가 빠르다. 전파가 빨라요. 이 불이 막 전달되니까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마이너스는 뭐냐면 이 불은 뭐냐면 이게 뜨겁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이제 급하다. 그다음에 약간 욱하다 이런 뜻이 욱한 성격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을 태워버리니까 어때요? 소멸, 손해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불로 다 불살라 버렸으니까 손해 이런 게 있겠고 또 불은 뭐냐면 싸움 뭐 구설수 이런 싸움 소송 이런 게 있어요. 소송 구설수 이게 이제 불의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폭력, 명예훼손도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뭐 과시욕 이 불의 특징이 뭐냐면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과시욕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할 게 뭐 다 하려면 끝도 없고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불과 관련된 직업을 한번 찾아봅시다. 불과 관련된 직업은 뭐냐? 몸을 쓰는 거죠. 몸을 쓰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몸을 쓰는 직업. 그렇죠. 소방관도 좋아요. 몸을 쓰는 직업. 경찰관. 예, 그렇죠. 경찰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기술자라든가 기술자 몸을 쓰죠. 예술가도 몸을 쓰는 거죠. 뭐 목을 쓴다든가 뭐 손을 쓴다든가 붓을 쓴다든가 이러잖아요. 운동선수. 지금 소방수 좋아요. 뭐 경찰관, 뭐 군인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런 직업이 이제 이 화의 성향이 맞는 거예요. 기술자, 뭐 예술가, 운동선수, 군인, 경찰관, 소방수 같은 뭐 이런 좀 육체적으로 막 힘쓰는 거 있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올림픽 같은 거에서 이제 경기하는 사람들 다 화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으로 뛰어야지 이제 돈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 몸으로 이렇게 막 자신이 움직이고 뛰고 이래야지 돈이 되어 돌아온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주셨으면 지금까지 지워도 되겠습니까? 토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제가 이제 핵심적인 것만 저도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별 영향가 없는 이야기 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에 대해서요. 자, 토는 일단 플러스 요인이 있고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죠. 토도. 자, 근데 이 토의 플러스 요인은 뭐냐? 이게 이제 펜터클이죠. 그러니까 안정, 풍요, 생명력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안정, 풍요, 생명력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 이제 아까 이게 물질이라고 그랬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 이게 이제 토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또 뭐냐면 그 교환이나 거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교환이나 거래. 돈이니까 돈을 가지고 교환하고 돈을 가지고 거래하겠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뭐죠? 토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풍요롭고 생명력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내가 이제 가진 사람 스킨십이라고 하는 거죠. 이 스킨십을 상당히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토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사람 중에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토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이거의 마이너스는 뭐냐? 고집이 많아요. 고집. 그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니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돈과 관련돼 있으니까.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의 이제 이런 그 마이너스적인 요인은, 뭐랄까요. 그 변화를 좀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한다. 변화를 싫어한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쓰세요. 변화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이제 그 약간 억압이나 억제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이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억제돼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랄까 약간 마이너스적인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적인 특징. 좀 답답하고 억제되고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이 돈과 관련된 거니까 직업은 당연히 돈과 관련된 직업을 찾아라. 그럼 뭐겠어요? 금융회계. 금융회계. 돈과 관련된 거죠. 부동산, 음식점, 기금속. 이것도 기금속도 돈이니까. 뭐 약사, 의사, 뭐 등등 이 돈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많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펜터클을 가진 사람의 재물운은 풍요롭겠죠. 펜터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물운이 상당히 풍요롭다. 오각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의 어떤 그 만족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각각 있다. 그게 이제 토의 성향. 여기서 지금 토의 전체 성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번부터 14번까지를 다 이제 크게 그런 특징을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1, 2, 3차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공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공은 칼이죠. 썰. 이제 빌공자지만 이 공은 플러스 요인은 생각, 판단, 이성, 결단력.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좋다. 결단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공인 사람 이성적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분석, 통계, 분석을 잘해요. 통계적인 잘해요. 판단 이런 걸 잘하겠죠. 분석과 판단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약간 스마트한 걸 원해요. 스마트한 걸. 막 너무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것만 딱딱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원해요. 전화를 막 30분 했는데 뭔 내용인지 몰라. 별 영향가 없어.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이 공인 사람은 딱딱딱 자기가 필요한 이야기면 딱딱딱 이런 걸 잘하고, 공이기 때문에 이게 전달과 전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이기도 한데. 당연히 이런 게 있겠죠. 이게 공기를 타고 가니까 전달과 전파 능력이 있어요. 하늘만 하니까 좀. 네. 근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는 뭐냐? 차가워요. 차갑다, 냉정하다.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도남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차가운 도시 남자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차도녀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약간 냉정한 면이 있어. 이 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기적일 수 있고요. 이 카드는 소통을 조금 이게 컵이 아니니까 좀 안 되고, 또 이게 이성적이다 보니까 인내심이나 끈기 이런 게 조금 부족해. 끈기가 없다라고는 보다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의 직업으로 이제 한번 볼까요? 직업은 뭐냐? 판사. 그렇죠. 판사 같은 것도 좋아요. 잘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이성적인 거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 기획하는 사람, 기획인. 기획을 딱딱딱 떨어지게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또는 이제 통신이나 전화 이런 쪽에 일하는 사람. 통신이나 전화 쪽에 일하는 사람들.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이 약간 공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성향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수는 아까 감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나죠? 이 수는 이제 물숫자를 써서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 교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플러스는 생명력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물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 위에서 아래로 뭐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뭐 대인관계라든가 대인관계, 애정관계 이런 게 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애정관계 좋아요. 또 인간미도 있겠고 또 융통성도 있어요. 융통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대처 능력도 있어요. 환경에 잘 대처. 자, 이런 것들도 있다. 환경에 잘 대처한다. 이런 정도의 뜻이고. 이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흡수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흡수 능력이다. 빨아들이는 거. 흡수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좀 보면 마이너스적인 요인은 이게 이제 변화, 물은 막 움직이는 변화, 변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덕. 그 다음에 이것은 약간은 이제 우울하다, 조울증이 있다 이런 것이 있어요. 물과 관련된 것은 이제 우울한.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여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주로 물은. 그래서 이제 여성과 관련이 있어서 이게 특히 우울증도 보면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 여성의 성향 자체가 이런 물과 관련이 있고 양수, 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약간은 이제 물이기 때문에 우유부단하다. 물은 우리 햄릿처럼 인디사이스니스라고 하잖아요. 우유부단한 거죠. 우유부단.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컵 사인만 있으면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현실, 몽상, 꿈 이런 의미도 이제 쓰겠어요. 비현실, 몽상, 꿈도 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이것도 좀 좋겠고. 그러면 이제 직업은 당연히 물과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물장수죠, 물장수. 그러니까 뭐 카페도 괜찮고 술집도 괜찮고 생수장사부터 술장사까지 다 되는 거예요. 물장수니까. 또 유흥업에 가면 또 뭡니까 술이랑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물과 관련된 거니까 해운업, 바다, 해운업. 또 물과 관련된 거니까 이제 뭐에서 예를 들어서 운송에도 뭐 생수 싣고 갈 수 있죠. 운송.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직업의 그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토공수가 이제 쭉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끝이 아니고 이제 화토공수를 또 도표를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지우고 이제 도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6개 도표를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그림은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릴 테니까 좀 이쁘게 그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자 하나씩 봅시다. 일단은 이제 화토공수와 구분이에요. 화토공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알겠죠? 그 다음에 구분을 보면 첫 번째 성별이 있어. 성별. 그럼 두 번째는 정서, 세 번째는 사회, 네 번째는 잠재력, 다섯 번째는 주관. 자, 이걸 주관다. 자, 그럼 이제 여기 화토공수가 다시 있겠죠? 요렇게 화가 있고, 이렇게 토가 있고, 이렇게 공이 있고, 이렇게 수가 있어요. 저는 뭐 대충 그래도 여러분 이쁘게 그리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토, 공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뭔 말 이해가죠? 화토공수 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화부터 보겠습니다. 화는 이게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남녀 중에 하나겠죠? 화는 남일까요? 여일까요? 여자. 예, 여자예요? 행동을 막 하는 건데? 코다 남자. 남자. 자, 토는 이제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볼 때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돈에 대해서 걱정이 더 많아요. 남자들도 뭐 없지는 않는데 여자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좀 걱정이 많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공이라는 것은 이성적이니까 이게 남자. 이건 감성적이니까 여자예요. 자, 그 다음에 정서를 보면 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감정이에요. 이성과 감정과 이성을 보면 감정이에요. 감정. 토는 이성이에요. 물질은. 자, 그 다음에 공도 이성이겠죠? 소는 뭐겠어요? 감정.
감성이라고 해도 감정이라고 됩니다. 같은 이야기. 자, 그다음 서해로 이제 보면 화는 이거는 이제 행동하는 거니까 모험이고. 모험. 자, 이 토는 돈이니까 계산이에요. 계산이에요. 자, 이 공은 논리죠. 이성이니까 논리겠죠. 얘는 뭐예요? 관용이죠, 관용. 그러니까 이 수는 관용적인 마음이 튀어나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이 사람이. 자, 잠재력으로 보면 화성이 이거 화인 사람은 강해요. 토인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인 사람은 날카로워요. 자, 수인 사람은 부드러워요. 자, 부드럽습니다. 자, 추구하는 거, 뭔가 추구한다. 자, 화인 사람은 도전 정신이 강해요. 당연하죠. 자, 토인 사람은 안정 이런 걸 추구해요. 도전보다는. 그다음에 공인 사람은 원리 원칙. 수인 사람은 이해. 이런 것을 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혹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보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토는 펜터클이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거. 공은 이 사람은 이성적이다 보니까 원리 원칙이고, 수는 포용하는 사람이에요. 포용. 그러니까 이해력이 아주 좋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자 여기서 차를 팔 때 차를 팔아. 이제 그 딜러가 차를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불사인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토사인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공사인일 수도 있고, 수사인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차를 팔아도 타로를 좀 아는 사람은 뭐 이제 뭐 이 사람의 이제 감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여튼 연구를 해봐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불사인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차를 잘 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불사인이다. 약 올리면 될것 같아요. 약 올리면 맞아요, 비슷해. 어떻게 했냐면 사장님 가우상 이 정도는 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경량차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잘 말씀해요. 이 정도는 타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제너시스라든가 이런 정도는 타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돼야죠. 이러면 그냥 따라간대요. 근데 토사인인 사람은 또 달라요. 그렇게 하고 안 돼. 이 사람은 계산적이죠. 그러니까 연비라든가 실용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런 거 다른 데랑 한번 따져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건 뭐 적어주셔도 되고 뭐 그냥 알아서 하세요. 연비라든가 실용적인 거 뭐 다 따져 보시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된대요. 공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인은 이제 이건 연비 이런 게 아니라 인터넷을 비교해서 괜찮으시면 다시 오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행 같은 거 이런 거 보잖아요. 막 원하지 않거나 이러면 다른 데 한번 여행 가는 거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세요. 경비가 얼마고 뭐 이러면 그거 보고 다시 오죠.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 공사인의 사람들은 다시 온다고. 공사인의 사람들은. 그다음에 물사인은 뭐냐면 물사인은 갖추지 않고 그냥 차를 사러 갔어요. 내가 물사인 사람. 수사인이나 물사인 같은 거죠. 근데 마음이 움직이면 차를 사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우할 때.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별로 차 살 마음이 없었는데 막 가가지고 너무 막 인간적으로 막 이 사람을 대우를 해. 그러면 제가 오늘 대시예요, 막 이러면서.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 물사인인 사람은 이렇게 차를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의미가 달라지는데, 하여튼 차를 팔 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이건 뭐 여담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카드에서 이 완즈를 한번 이제 완즈부터 이 에이스가 있어요. 이제 뭐 완즈가 막대기라고 했잖아요. 막대기가 지금 막대기 완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막대기 완지에서 1번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조금 시간이 뭐 1, 2분이면 되겠죠? 각각의 그 에이스 있죠. 에이스 오브 완지 이렇게 에이스 오브 완지. 번호가 써 있는 게 있고 영어가 밑에 있는 거 있고. 어떤 거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거는 다 번호가 써 있고 1번은 이렇게 에이스 오브 완지라고 써진 거 있어요.
에이스 오브 안주. 아니 에이스 오브 컵 이렇게. 에이스 오브 컵하고 에이스로 된 것 4장을 찾아보시라고. 에이스 4장. 정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이스 4장. 에이스로 적혀 있는 거. 에이스 4장을 찾으라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78장 중에 찾으면 에이스 뭐 써진 거 있을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에이스. 1번 찾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에이스. 카드에서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에이스가 화투공수가 있겠죠?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 타로는 우선 옆으로 빼놔도 돼. 헷갈리시면 빼놓고 이제 나머지에서 찾으면 되니까. 게이스 반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펜터 검이 있겠네. 검이 에이스. 잘 찾네. 또 잘 찾으시네. 찾는 거 맞아요. 네. 아니 찾는 것도 실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화투공수 다 화가 먼저죠. 그다음에 칼이 토죠. 그다음에 공이 뭐예요? 아니 펜터클이 토죠. 그다음에 칼이 공이죠. 컵이 수죠. 이해가요? 화. 자 여기 보세요. 화. 이 화. 그다음에 토. 토. 그다음에 공. 그다음에 수. 화투공수도 담으시죠. 자, 화투공수. 되셨죠? 그럼 이제 그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몇 번까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빨리 하면 4번, 좀 늦으면 3번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너는 메이저보다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게 이제 성향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지금 요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죠? 이걸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지 1이라고 할게요. 완지 1. 완지 1이 결국 이제 에이스 오브 완지예요. 이거 완지 1 헷갈리면 에이스 오브 완지라고 써놓으세요. 완지 1이 헷갈리면 에이스 오브 완지예요. 1번. 됐죠? 여기까지? 그럼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카드는 자 일단 출발은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이 불이죠. 행동을 하는데 행동이 불이에요. 맞죠? 자, 그러니까 이 카드는 일단 막대기를 들고 있죠. 자, 일단 들이대고 본다. 자, 이걸 이제 좀 더 좀 재밌는 말을 뭐라고 하죠? 재밌는 말로 맨 땅에 헤딩한다. 이게 맨 땅에 헤딩하는 카드예요. 맨 땅에 헤딩하는 카드. 이게 가죠. 일단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카드는 이기심이나 배려가 좀 없어요. 이기심, 배려 X. X보다 이렇게 합시다. 배려가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약간 부족하다. 마무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끝까지 갈지,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끝까지 갈지는 잘 몰라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그렇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카드는 근데 일에 대한 도전욕은 어때요? 강하겠죠? 일에 대한 도전욕은 강해요. 일에 대한 도전욕은 강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도전욕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좋은 도전일지는 이제 끝까지 가봐야긴 한데 어쨌든 이 카드는 이제 일단 들이대고 보는 경향이고요. 이렇게 딱 잡고 있잖아요. 막대기를 잡고 있어. 근데 여기 보면 구름이 있잖아요. 요 구름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구름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뭐랄까요, 맑은 이런 것은 아니고 완벽하진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완지 1번이 나오면 행동을 하는데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거고, 이기심이나 배려심은 조금 무모함도 좀 있죠. 마무리가 조금 부족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이 다니고 있을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를 잡았다는 건 에이스니까 행동이니까 상당히 좋긴 한데
그 속에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는 그 메이저보다 좀 이렇게 설명할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토를 볼까요? 자, 토가 뭐예요? 펜타클 1. 자, 이거 헷갈리면 뭐라고 쓰라고 그랬죠? 에이스 오브 펜타클.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에요. 자, 그러면 이 펜타클 1은 뭐냐? 풍요, 번창. 번창에 그 다음에 인센티브 그런 게 이제 많겠죠. 그래서 인센티브가 이제 우리가 배당금이라고도 합니다. 배당금. 그래서 이제 이 펜터클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 그 다음에 번창, 인센티브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런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는 일단은 이렇게 그 뭡니까 손바닥 위에 돈이 있죠. 여기 보시면 손바닥 위에 돈이 있잖아요. 펜터클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돈이 테두리 안에 있어요. 자, 돈이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되나요? 내가 안 나간 거 아니야? 돈이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연히 돈이 보호받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돈이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은 자 보호받고 있다는 뜻은 그러니까 그렇죠 좋다는 거죠. 돈이 없어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보호받고 있다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다음에 땅이 주는 풍요와 생명력. 이 땅이 주는 풍요와 생명력 이런 것을 가지고 땅이 이제 주는 풍요로움, 그다음에 생명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카드도 보면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이 각각의 네 장을 한번 다시 이렇게 쭉 펴보시면 공통점을 발견하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구름이 있어요. 구름. 이 구름은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구름은 내가 그 원하는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는 것은 이게 구름이 없으면 아주 끝내주는 카드인데 구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자 이제 재밌는 게 내가 오늘 하루 일진이 어떨까 이렇게 이제 타로 카드 뽑을 수 있잖아요. 있어 없어요? 내 오늘 일진이 어떨까 이걸 뽑았어. 그럼 이거 어떨까요? 돈이 나갈 수도 있다. 내가 돈을 쓸 수 있다. 자 오늘 일진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이게 나왔어. 그러면 내가 돈을 쓸 수도 있다. 또 돈이 나갈 수 있는 거죠. 돈이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길게 하세요. 자, 내가 돈을 쓸 수 있고 돈이 나갈 수 있다는 카드예요. 돈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일진이 나오면 아 그래 뭐 내가 오늘은 돈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 돈이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큰 돈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이 손 속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약간의 작은 돈 같은 경우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큰 돈을 막 이 사람이 흥청망청 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카드는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카드에서 이게 나올 경우 이제 뭐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뭐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걸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칼 1번 볼까요? 칼 1번. 자, 에이스 오브 솔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발음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꼭 스워드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설드예요, 설드. 설드인데 이걸 꼭 한국 사람들은 이걸 스워드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영화 제목에도 이 칼 나오는 걸 스워드라고 하는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발음이 설드. 이거 발음교라면 이렇게 되거든요. 설드. 이렇게 발음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카드는 뭐냐? 이제 그 스월드 1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에이스 오브 솔드. 뭐 여러분 헷갈리고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일단은 1등 생각입니다.
된 생각. 자, 그러니까 맺고 끊음이 확실하다. 확실하다. 자, 주장이 강하다. 주장이 강하다. 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월계관도 있고 월계관의 크기와 검의 크기가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월계관 이렇게 쓰세요. 월계관의 크기와 검의 크기의 차이가 있다. 월계관의 크기와 검의 크기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생각도 이제 뭐 결과가 좀 없어요. 결과가 좀 없고 비현실적인 비현실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사장이야 사장 내가 사장이야 그런데 이 카드가 나왔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 무슨 사장? 바지 사장은 사장인데 대리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줄여서 다른 말로 바지 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포부는 있으나 결과가 안 좋아. 내가 포부는 있으나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런 걸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갑고 이게 이제 칼이기 때문에 차갑고 냉정한 기질을 있겠죠. 차갑고 냉정한 기질이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또 질문 이렇게 해봅시다. 수술하고 난 뒤 하고 난 뒤 어떨까요? 난 뒤 어떨까요? 이게 나왔어.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칼을 썼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끝내준다. 좋다는 소리예요. 또 제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요? 낳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나왔다. 제왕절개. 이거는 이 칼을 댔기 때문에 제왕절개로 낳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죠? 그 자연유산이라기보다는 제왕절개 칼을 댄 그런 수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월드 1번을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여기 다 적으셨으면 이제 컵 1로 넘어가겠습니다. 컵 1로. 보세요. 마이너가 메이저보다 쉽죠? 공부하기가. 메이저는 막 그 상징들이 상당히 많은데 마이너는 이제 그 전반적인 특징들만 이렇게 하나씩 보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제가 메이저가 공부하기가 상당히 복잡하다. 자, 컵 1이에요. 자, 이게 에이스 컵인데, 자, 컵 1을 볼까요? 이거는 으뜸의 감정이다. 당연히 감정적인 으뜸이죠. 으뜸의 감정이고, 또 뭐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순수한 감정이 있어요. 순수한 감정. 감정인데, 자, 여기 보면 물이, 자, 이거 보면 컵에 물이 막 여기 스며들잖아요. 여기 보면 물들이 여기 지금 위에서 막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물방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 이게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좀 자연스럽게 풀린다. 일이 자연스럽게 풀린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자, 컵을 제가 잘 못 그리는데 컵에 새가 네, 그렇죠. 컵에 새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컵에 그 새가 있는데 일단 하나씩 또 설명드릴게요. 이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가 있는데 이 플러스는 내가 뭐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뭐 생길까요? 하면 임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플러스. 그러니까 약간 모이를 물고 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새가 이게 모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새가 이렇게 모이를 물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이제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를 이제 뭐 W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재밌는 글자인데 여기서 보면 W죠. 근데 거꾸로 보면 M이죠. M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M이니까 이 머니, 돈 이런 걸 쓸 수 있고요. 머니라는 의미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W로 보면 월드죠. 월드. 세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M은 또 이게 머니로 볼 수 있지만 이걸 이제 또 성서적으로는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자, 이걸 이제 의미한다는 거예요. 마태. 그러니까 여기서 물방울을 이렇게 개수를 세 보면 20 세 보셨어요? 대단하시네. 물방울의 26장에 마태복음 26장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방울이 그 정도 된대요. 이 마태복음 26장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수월하게 풀리거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비둘기는 평화적으로 해라. 비둘기니까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평화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연꽃이 있죠. 그 밑에 보면 연꽃 있잖아요. 우리 로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연꽃은 뭘 의미하냐면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한다. 이런.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타로를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믿는 분이니까 이걸 뭐 약간 점이니까 뭐 안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 타로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종교적인 색채가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뭡니까? 마음에서 마음을 전한다가 뭐죠? 이심전심 들어보셨죠? 이심전심. 심심상인 분리문자 여마 미소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여마 미소가 뭐냐면 석가모니가 연꽃을 들고 이 단 위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그의 제자 누구만 미소를 지었냐면 그의 제자 누가 미소를 지었는지 알아요 혹시? 가섭. 이 가섭이라는 제자만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꽃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중생들을 구제하고 뭐 이런 게 연꽃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맞죠? 연꽃의 상징이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이 있어요. 연꽃이라는 게 아주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좀 더 세상을 좀 밝혀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꽃이 그런 그러니까 구원이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또 좀 좋아요. 그래서 이 재밌는 것은 이 카드 중에서 물론 이제 구름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카드를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뭘까요? 이 중에 컵? 네, 컵이에요. 컵 1. 에이스 오브 컵. 컵 이거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헷갈리지 말게 그 원이라는 것은 따로 없으니까 에이스라고 써진 것이 그 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컵 1 하면 에이스 오브 컵.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뭡니까? 그 완지 1하면 에이스 오브 완지. 그 다음에 펜터클 1하면 에이스 오브 펜터클. 그 다음에 검 스월드 1이라고 해도 검 1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에이스 오브 솔스. 에이스 오브 솔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영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뒤에 S가 다 붙었잖아요. 복수형이 복수형. 맞죠? 네. 칼들 중에서 1번이다. 에이스가. 그 다음에 여기도 컵들 중에서 1번이고 막대기들 중에서 1번이고 오각별들 중에서 1번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S가 붙으면 복수형인 건 뭐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우신 거겠고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카드의 1번의 의미가 중학교 때 배워요? S가 붙는 거 중학교 때 배우죠. 복수. 네, 복수. 2개 이상 복수잖아요. 그건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스라고 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고 또 이제 좋은 면 이면에 약간의 이제 나쁜 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 그 컵이 제일 좋다. 컵이 약간 이제 구름이 끼었지만 컵은 상당히 어떤 좋은 그 특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뭐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면 하시고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시면 그 툴을 좀 하다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제가 툴을 설명드리겠습니다.